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썸네일에서 보신 바대로 왜 미국은행이 이제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행이 파산하는 게 나올 것이다. 그런 걸 왜 예측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요즘에 핫하죠. 예, 배터리 관련 2차전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한 개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미국 은행이 계속해서 파산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제가 왜 그런 예측을 하게 됐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그 중앙은행의 어떤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월 이제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그 금리를 인상하고 또 인상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썸네일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계속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의도를 자꾸 곡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이렇게 할 것이다. 말은 저렇게 해도 저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파월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의 어떤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법으로 이 파월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SVB 은행 같은 경우에 국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근데 국채값이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채값이 반대로 국채 가격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손실이 어마어마한 평가가, 이제 손실 평가가 나가지고 이게 그 은행 파산까지 이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금융권에서 계속 파월의 의도를 자꾸 곡해하는 일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파월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고,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아니야, 이제 다 왔어 하면서 지금 벌써 5%대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5%라는 얘기는요, 기준금리가 5%라는 얘기는 그냥 살인적이에요. 기업 살인마에, 거의 뭐 가게 살인마에. 이거 뭐 빚쟁이들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5.0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5.25까지 지금 점도표에서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 한 번 더 올릴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점도표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야. 5.25에서 끝난다는 것은 어디까지야? 점도표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이 고금리 이 상황, 이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어디까지, 뭐에 달려 있겠습니까? 물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물가와 고용률 이런 걸, 뭐 실업률 이런 거에 달려 있겠죠. 그 데이터가 만족스럽게 나와줘야지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무슨 뭐 제로 금리 뭐 1%, 2%, 제가 봤을 때는 한 3%대 수준까지 내려도 3%대까지 밖에 안 내릴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물가를 유지시킬 수 있어요. 옛날처럼 또 1%, 2% 하면 또 물가 또 상승 압력을 또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는 고금리, 중고금리 수준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산 넘어 산인데, 왜 시장에서는 마치 뭐 이번에 언론에서 떠드는 거 보면 뭐 7월 달에 인하한다는 얘기가 좀 얼척이 없어요. 이게 무슨 시장 전문가고 무슨 금융 전문가인가. 이것은 그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만큼 지금 은행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국채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국채 가격도 자기들이 물타기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왜냐면 자기들이 자꾸 틀렸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뭐 틀린 것이 아니라 5번 뭐 금리를 올릴 때마다 다 틀렸어, 얘들이. 그러니까 SVB 은행 같은 이렇게 파산을 하는 거예요. 국채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이유가 그겁니다. 늘 파월이 왜 파월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다 했는데,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국채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왜 일찌감치 그 국채를 이만큼 손실이 커지기 전에 적당히 손실이 적을 때 왜 처분하지 않았나 이겁니다. 자기들이 오판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여전히 시장에서는 굉장한 오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다른 은행들도 SVB나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시그니처나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나 이런 데랑 크게 다르지 않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말도 안 되는 무슨 금리 인하서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앞서 파산한 은행들과 비슷한 문제로 계속해서 은행들이 파산해 나갈 것이다. 예, 모든 은행이 다 파산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게 작은 은행, 중간은행 이런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그 여파들이 기업이나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 중간 기업 혹은 대형 은행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거라는 얘기예요. 전방위적으로 좀 리세션이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예측입니다. 시장이 자꾸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는데도 자기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시장을 자꾸 오판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리스크를 안고 있고, 빨리 금리 인하가 돼야지 자기들이 뭔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손실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을 자꾸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좀 참고만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K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예, 양극재니, 음극재니,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금양, LGN 솔루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다뤘냐. 구독자분께서 이제 수익권이긴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굉장히 많은 수익은 아닌 것 같고, 배터리 종목에 입성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자기도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들어갈 시점에도 너무 이게 많이 올랐고 고평가인데, 고평가로 자기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좀 섣불리 좀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약간 그 포모라고 알죠? 예, 남들 다 돈 벌 때 뭔가 내 혼자 돈을 못 벌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상대적인 어떤 부의 어떤 손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큰 돈은 아니고, 무서워서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을 좀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수익권이긴 한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것인지, 하도 유튜버나 이런 데서 2차 전지 이거 엄청 오른다, 지금 싼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그렇게 약간 홀리게 되고, 돈도 좀 더 넣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내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저도 어제 한번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을 한번 좀 훑어봤습니다.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가 왜 배터리 종목은 제가 왜 투자를 안 하냐. 배터리 종목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막 깊이 있게 들어가면 물론 기술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기술력의 차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느끼고 진짜 그 벽을 넘어서기 힘들 정도의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 좀 더 해봤고 좀 더 일찍 시작했고 그런 건데, 이것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기술 자체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기술 자체가
그렇게 넘사벽, 우리가 넘사벽이라는 어떤 기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옛날에 바다 OS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자금을 또 쏟아붓고 인력을 쏟아붓고 400명이 뭐 그 한 팀이야. 그 바다 OS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그 자금을 투입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진짜 그냥 태워버린 거, 자금을 태워버린 거 다름없을 정도의 처참한 결과만 남기고, 아,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자체 OS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이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로는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구나. 예, 지금 사실상 양대 산맥이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이제 iOS죠. 예. 물론 각자의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입니까? 얘네들이 돈이 모자라서 뭐 설비가 안 돼서 뭔가 예? 그런 지원이 안 돼가지고 뭐 못할 기업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머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으로 빚어진 그 머리 가지고는 이 OS를 개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넘사벽의 기술인 거예요. 넘사벽의 기술이 그겁니다. 돈 싸들고 그냥 막 뛰어들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배터리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반도체도 제가 옛날에 과거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도 물론 기술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 있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가 TSMC 뭔가 파운드리 그걸 쫓아갔는데 시스템 반도체를 쫓아가는데 버거움이 있죠. 예? 하지만 이것은 넘사벽이 아니에요. 넘사벽이 아니라 시간과 투자와 그런 것들이 진짜 집중적으로 되면은 얼마든지 그것은 굉장한 어떤 수준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보고 요래도 만들어보고 저래도 만들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거 어떤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데이터도 쌓이고 하면서 몇 나노 가는 거지 뭐 혁신적인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자기네들도 이제 반도체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인텔사하고 뭐 자기들 또 그런 반도체 제조 자체를 이제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자기들이 당장 시작하는 것은 뭐 몇 나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지금 삼성전자나 TSMC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굉장한 수준부터 얘들은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는 좀 평준화처럼 이제는 뭐 5나노 뭐 3나노 이게 점점점 갈수록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마이너스 뭐 1나노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가면은 어떤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데 있어가지고 좀 반도체에 있어갖고 혁신을 이렇게 설계죠, 설계. iOS죠. 예. M1 칩, M2 칩. 이게 완전히 기존의 그 반도체 칩의 어떤 판세를 완전 뒤엎는 그런 걸 개발했잖아요. 완전히 다르요. 완전히 그 속도나 뭔가 그 처리 양이나 이런 게 압도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것을 개발한 거예요. 애플이. 그래서 애플 그 뭐 M1 칩이 들어간 그런 이제 애플 뭐 맥북이나 이런 걸 써본 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보이지? 이런 거예요. 써보신 분들은 알아. 정말 우리 이제 인텔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좀 적응이 돼 있는데 걔네들이 개발하는 i9도 있고, 그죠? i9 칩이나 이런 거, 아무리 고사양으로 하면은 몇백만 원, 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컴퓨터, 어떤 스펙을 갖춰야지, 맥북에 무슨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이 성능이랑 맞먹는 거예요. 오히려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게 넘사벽의 기술인 거예요. 이것은, 뭐, 최근에 어떤, 챗 GPT,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두드려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스타트가 다른 겁니다. 그냥 노가다 기술이 아니란 얘기. 시간으로 시행착오 수, 그런 데이터들, 이런 것만으로 그냥 디립다 해가지고 누적되고, 그것만으로 뭔가 AI를, 뭐 지능형이죠. 지능형 AI를 뭔가 만든다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챗 GPT의 인공지능은 완전히 그 기존의 어떤 AI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넘사벽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배터리로 다시 돌아온다면, 배터리는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냥 돈 투입시키고, 설비 투입시키고, 인력 투입시키고, 뭐, 이런 거 되면, 기술력이라는 게 참 하찮을 정도의 그런, 낮은 수준의 그게 기술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어떤 그 기술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높은,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뭐 똑같은 뭐 자원을 들여서 똑같은 뭐 이렇게 뭘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만약에 똑같은 용량의 배터리가 뭐 500km를 달릴 수 있다, 한번 충전해서. 근데 중국 거는 뭐 400km밖에 못 달리는 거야. 근데 과연 이 100km 차이가 그것을 완전히 토탈로 완전 다 바꿔, 그러니까 뭔가, 나는 100km 더 달리는 차를 살래. 근데 어디까지나 이게 가격이 똑같고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는 그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100km 더 많이 가는 것을 택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냐면 가격 차이마저 없으면 당연히 도태되는 거죠. 가격도 안 싼데 성능도 떨어져. 그럼 당연히 도태되겠지만 100km 차이지만 배터리 가격이 반값이야. 반값도 안 돼.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걸 택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배터리가 지금은 뭐 원통형 배터리, 뭐 사각형 배터리, 예? 뭐 여러 형태의 배터리들이 나오잖아요. 사이즈도 여러 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뭐 어느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말을 못 하겠지만 규격화 될 것이다. 지금은 뭐 자기 자동차에 맞게 뭐 그냥 뭔가 주문 제작식으로 약간 거의 그런 수준으로 뭐 이놈은 원통형 쓰고 이놈은 사각형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수준이 되면은 옛날에 우리 그 충전기, 휴대폰 충전기를 통일시킨 것처럼 규격화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배터리를, 폐배터리를 빼고 마치 우리 건전지 이게 뺐다 다음 또 새 건전지 집어넣고, 그리고 폐 배터리는 우리가 재활용 수거함에 넣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똑같이 그거를 제거하고 폐 배터리를 제거해서 반납하고 새 배터리를 착용하는, 그거에 대신에 뭐 새 배터리 가격을 몇십 프로 깎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 자체가 문제가 없으면은 계속 그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가격도 지금은 뭐 자원 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조금은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초창기고, 분명히 여기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생길 거고 없어지고 뭐 또 합병을 할 거고 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받쳐줄지 안 받쳐줄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받쳐주려면은 이게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려면은 정부의 지원이 가격이 높다면, 전기차의 가격이 높다면 지원이 받쳐줘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 거예요. 내연 기관차에 대비해서. 여러분, 소비자들은 똑똑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따져봐. 연비랑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 뭐 환경이니 뭐니 하면서 사겠느냐? 아니죠. 조금 비슷하다는 거는 나 환경 좋아지는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내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할인을 해줘도, 국가에서 할인을 해주고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여전히 전기차는 비쌉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소비자들의 어떤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전기차 완성차 업체에서도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터리의 어떤 수요도 줄어들게 되고,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자원들도 남아 돌게 된다는 얘기죠.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경쟁은 더 심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테슬라 혼자 거의 사실상 독점적으로 전기차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완성차 업체 웬만한 기업들은 다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점점 차종도 늘어나고 있고 생산 대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 경쟁력은 더 이제 서로 심해지고 거기서 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물론 지금이 투자가 많다 보니까 이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지금 그 이윤이라는 것은 이익률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배터리 산업이 지금 과열이잖아요. 저는 지금 과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팔아야 됩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만큼 먹으라는 말이 지금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금양이라는 종목의, 월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거의 20배 넘게 막 뛰었어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판단할 거지만, 저는 지금 박수 칠 때고, 지금 의구심이 없는 거야. 왜? 저조차도 전기차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가시적인 어떤 시야까지 와 있는 무조건적인 확장하는 그 사업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차 완성업체든 배터리 업체든 또 관련 뭐 자원업체든 그 자체는 회사 자체는 좀 커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 테슬라 제가 폭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가 테슬라를 폭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테슬라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고 명실상부 전기차 완성업체 1위 독보적인 1위 업체고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 주식은요. 주가가 지금 현재 회사 가치 그리고 향후 뭐 2년 3년 내에 그 어떤 확실한 그 가시적인 거리에 있는 그 미래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향후 진짜 한 50년, 100년치는 다 반영이 된 거야. 제가 지금 약간 좀 오버해서 투머치하게 약간 말을 했지만 그 정도로 너무 과열됐다는 얘기입니다. 회사 가치는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굉장히 데이터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미국이고, 금융시장 자체가, 어떤 한 세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안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좋은 것과, 테슬라가 안 좋은 기업이라고, 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까? 아니에요. 주가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적정하게 얘네들의 어떤 기술력, 향후 1, 2년의 어떤 전망, 긍정적인 전망, 부정적인 전망, 여러 가지들을 포함해서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냐, 저평가냐, 고평가인데, 지금 이것은 이것만 똑같아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LGN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근데 그냥 다 둘러볼 필요도 없이 매 한 가지니까 금양만 제가 왜냐면 금양이라는 곳이 제일 허접해요. 제일 허접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게 그냥 발을 담근 거죠. 2차 전지 산업에 자기가 발을 갖다 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주가는 분명히 올라야 되는 건 맞는데 과하다 이겁니다. 과해도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그런 만큼 먹고 나왔나. 예.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수익권이라면 이제는 리스크를 생각해야 될 때다. 이제는 저는 솔직히 천천히든 빨리든 나오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하지 말라고 좀 말리고 싶어요. 이것이 언제 꼬꾸라지냐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예. 그들의 마음이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열했고 배터리 산업이 그렇게 어떤
어떤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 집약적 그런 산업은 아니다. 예, 돈만 투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자기들이, 이런 배터리 같은 것도 자기, 내재화, 예, 그냥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고, 뭐, 리비안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이야 자기들 뭐 생산하기 바쁘고, 뭐, 생산하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건 맞지만, 결국에는 자기들도 배터리를 남한테 외주에서 받아오는 게 경쟁력이 없다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설비 갖추고 공장 세우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면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만큼 마음만 먹으면 배터리 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고 그렇게 기술이 막 엄청 높은 데가 아니고 넘사벽 기술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맹신하고 있고 너무 유튜버나 언론에서 떠드는, 예? 뭐 솔직히 제가 특정 어떤 분을 욕하고는 싶지 않지만 그냥 그분이 거기에 속해져 있고 자기가 그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주가가 오르면 자기가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쨌든 붐, 2차 전지 약간 붐이 일었기 때문에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지금 과열 상태다.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구독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그 액면 분할 하기 전에 가격이 이제 막 1200불, 1100불 할 때 제 친구 보고 나오라 했어요. 빨리 나온나. 완전 고평가도 그런 고평가가 아니라 그냥 고평가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친구는 안 믿었지. 당연히. 왜? 테슬라가 독보적이고 뭔가 그렇게 세뇌가 돼 있다 보니까 나올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겠습니까? 지금 너덜너덜해요, 지금. 예? 지금 너덜너덜합니다. 내가 100불까지, 내가 다른 영상 보시면 제가 테슬라 70불에서 100불까지, 요 사이까지 떨어질 거라 제가 말씀을 했거든요. 제 분석대로라면, 미국의 어떤 주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70에서 100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100달러 아래까지는 안 떨어졌지만 거의 100달러 딱 거기까지 떨어졌잖아요. 물론 최근에 또 다른 이슈로 반등해서 또 2배 가까이 200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어쨌든 간에 옛날에 그 400불이죠. 이제 액면 분할한 이후로는 고점이 거의 400불인데 400불 해서도 2배 가까이 올랐는데 100불에서 200불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반토막이야 200불도. 근데 그 200불도 유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잖아. 170불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평가 이거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나중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디 근처에서 샀다가 이거 꼬꾸라지면요 이 회복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진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은 더 심해지고 가격 마진율은 지금도 안 좋은데 더 가격 마진율이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서 그냥 배터리를 우리가 얘네들이 배터리를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 바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가 크기, 부피도 지금은 부피도 크고 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를 통해서 차에다가 설치해가지고 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지. 근데 완성차 업체가 자꾸 내재화 자기들이 자체 생산해서 바꿔버리고 하면은 수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도태되는 기업들은 다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뭐 인수합병을 하든지. 근데 그마저도 저쪽에 다 내재화했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부분만 뭐 갖다 쓴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절대로 그렇게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건 맞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독자분께 수익권이라 하시면은 뭐 천천히 욕심이 나시면 천천히 나오시든지 아니면 겁이 나시면 빨리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내일 망한다, 내일 주가 폭락한다, 모레 폭락한다, 다음 달에 폭락한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주가는요 테슬라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개 고평가예요. 물론 이 방송을 혹시나 듣는 2차전지 투자자들은 저한테 쌍욕을 할 겁니다. 예, 각오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예, 저는 제 의견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이제 11,000원 딱 여기서 마감을 했죠. 11,000원 아래로 깨고 1090원인가 뭐 80원에 마감을 했어요. 11,000원이죠. 제가 계속해서 11,000원 이것은 지지할 거라고 저는 높은 확률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11,000원 지지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장에서 보셨다시피 11,000원을 일단 지지하고 다시 물론 뭐 이렇게 안심하고 막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11,000원을 지지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예.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1,000원에는 매도 매수 하지 마시라. 매도 매수 하지 말고 어디 13,500원 요 위에 안정적으로 올라서면 여기서 매수 불타기를 하시든지, 11,000원이 완전히 깨져갖고 만원이나 9,500원 9,500원까지는 거의 내려올 확률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예. 미치지 않고서야. 어쨌든 이 아래로 조정을 받으면 또 물타기를 하시든지 이쪽에서 하셔야지, 11,000원 이 자리에서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뭐 말이 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11,000원에서 야 강력하게 높은 확률로 지지할 거라고 하면서 왜 11,000원에서 하지 말라 하지? 그것은 제가 또 앞전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게임,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개미들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휘둘려서는 안 돼요. 주가 보고 그냥 막무가내로.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K 배터리에 뭐 에코프로나 뭐 금양이나 예 좋아요. 그분들이 투자한 분들이 뭐 가격이 평단이 어디에서 자기들이 매수하고 이때까지 홀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익권이면은 빨리 박수 칠 때 떠나야 됩니다. 저는 충분하다 생각해요. 넘쳐요 지금. 저는 넘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팔고 좀 정리하고 K 배터리 쪽에서 손 떼라. 예, 손 떼라 하고 싶어요. 마치 과거의 어떤 테슬라처럼 광풍이 지금 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왜냐면 그 회사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회사들 자체는 맞아요. 성장하고 회사 자체는 좋아요.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테슬라도 성장하고 독보적이고 뭐 점유율 1위고 저쩌고 좋아요. 회사 좋아. 회사 좋은 거하고 주가가 미친듯이 높은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털고 나오셔서 다시 적정 주가나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다시 재진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만약 자기가 배터리 쪽으로 정말 희망 회로를 돌리고 싶다 하면은 그때 해라 이거죠. 근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산업은요 좀 미래가 불투명하다. 예. 지금은 워낙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막 우후죽순으로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 배터리 수요가 조금 많아지고 공급은 조금 후달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좀 뭔가 주목받는 건 맞지만 너무 과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배터리 산업은 시장 파이 자체는 커지겠지만 영업이익률이나 그런 가격 경쟁 그리고 기술력의 한계, 배터리라는 분야에 대해서. 근데 몰라. 우리나라 어떤 업체에서 정말 싼 가격에 엄청난 그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그런 정말 조그만한 무슨 배터리를 만들었다. 배터리 사이즈를 확 줄이면서, 비용도 확 줄이면서, 주행거리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렸다. 이런 걸 개발했다. 예. 그러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도찐 개찐이에요. 그 기술력이고 다 거기서 그냥 50부 100복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좀 더 낫고 좀 더 괜찮은 그런 건 있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뭔가 좀 중국산 배터리, 한국산 배터리 할 때 당연히 한국산이 좀 손을 들어주는 건 있죠. 저도 그렇고. 하지만 그것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국 전자제품도 이제 많이 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성능이 좋아서 아니잖아요. 이 성능도 우리 한국산이나 미국산에 못지않은 성능을 보이면서도 가격이 엄청나게 싼 거예요. 미국 아이폰, 우리나라 삼성폰 한 개 살 돈으로 얘네들 5개, 휴대폰 5개 살 그런 가격이야. 너무 싸.
그렇기 때문에 뭐 휴대폰에 그렇게 뭐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사는 거예요. 고장나면, 어? 뭐 고장률이 높다. 그럼 고장나면 다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폰도 잘 고장납니다. 아이폰도 잘 고장나고 고장 안 나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부담이 훨씬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는 완전히 이거는 뭐 이게 어차피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 배터리 산업 자체는 시장 자체의 파이는 전기차라는 시장 파이가 커질수록 당연히 배터리 시장 파이도 커지겠지만 그 배터리 산업 자체는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들의 어떻게 하청 기업을 벗어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여기까지가 뭐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라. 예. 지금 배터리 쪽 그 내용들은 굉장히 지금 뭔가 광풍이나 이런 거에 휘둘려서 지금 진짜 뭐라 해야죠? 거의 미쳐 있는 거죠. 지금 2차 전지 우리가 부동산 고점일 때 미쳐 있었던 것처럼 예? 지금도 사람들이 2차 전지 광풍에 미쳐 있는 거예요. 이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진짜 그래서 이런 때 휘둘리지 말자. 예? 주가에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에 시장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다시 차트로 돌아온다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우리가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고 휘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대를 가지고 우리가 팔 때, 살 때, 물 탈 때, 불 탈 때 그때를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뭐 배터리처럼 지금 배터리 종목들처럼 광풍이 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뭐 FDA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따라서 광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때 또 때마침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바이오 회사에서도 뭔가를 뭐 FDA 승인을 받고 그런 것들이 또 뉴스에서 뭐 국가 뭐 이바지 하는 뭐 사업이고 뭐 미래 먹거리고 바이오가 또 미래 먹거리니 뭐니 하는 또 막 올라 떠들고 하면서 주가가 막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주가 오르는 거 좋다 이겁니다.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그때가 되면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주주고 뭐 바이오 광풍이 불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릇만큼 드시고 나와야 돼. 왜? 분명히 그때도 똑같아요. 얘네들의 어떤 가치나 미래의 어떤 그런 얘네들이 이제 승인받고 뭐 제조해서 이걸 팔고 수익률이 뭐 최장암 이 시장이 뭐 무슨 몇 조 규모고 여기서 뭐 점유율을 뭐 어떻게 가져가고 특허를 어떻게 가져가고 하면은 뭔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그 영업이익을 따져봤을 때 뭐 지금 회사 시총이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적정 주가를 유지하면서 조금은 뭐 적정 주가보다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것이 막 바이오 광풍 같은 것들이 또 불 수 없고 없으리란 법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분다면 우리도 똑같이 제가 지금 K 배터리에 지금 투자한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K 배터리 산업 자체에 문제가 있고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자체가 너무 그런 것들이 과열돼 있을 때는 팔아라고 한 것처럼 바이오 산업 똑같은 거예요. 과열됐다. 주가가 이 현재의 어떤 가치,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는 어떤 가까운 미래의 어떤 그런 가치들까지 딱딱 끌어와도 너무나 현재 주가는 너무나도 고평가돼 있고 개개개 고평가돼 있을 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이제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주가는요. 그것을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현재보다 얘네들의 가치보다 고평가냐 적정가냐 저평가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분석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홀드를 할 건지 팔 건지 더 살 건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분석에 의해 가지고 그 위치를 팔 때나 뭐 물 탈 때나
뭐 새로 진입하거나 뭐 어쨌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런 포인트를 찝어가면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대응을 해야지 그냥 차트 보고 막연하고 막 이런 것에 그냥 묻지마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것에 휘둘리게 돼 있다. 물론 지금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휘둘릴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좋은 차트다. 굉장히 좋은 차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트에 그냥 이런 흐름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뉴스나 가까웠던 이런 뭐 패스트 트랙 지정이 됐니 뭐 이런 그냥 뉴스만 보고 기대감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 괜히 제가 오늘 뭐 배터리를 너무 까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 좋아요. 제가 전기차 리뷰하는데 저도 전기차 완성차 업체에 투자한 사람으로서 전기차 완성차는 잘 되고 K 배터리는 그들의 하천기업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까는 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K 배터리 산업 자체의 파이는 커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회사들도 매출액도 커지고 뭐 영업이익 자체 영업이익이 뭐 지금 뭐 1,000억이었다가 뭐 1,500억, 2,000억, 5,000억 이렇게 자체는 늘어나겠지만 영업이익률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출 대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굉장히 작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작은 이유는 그만큼 누군가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말 나왔으니까 잠깐 지금 이제 뭐 말이 새긴 했는데 제가 이거는 배터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니까 전기차 완성차 업체는 개나 소나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전기차다. 왜?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정말 그분은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자기가 배터리 쪽에 있으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까는 거예요. 정말 전기차 완성차 업체가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냐 이거죠. 스타트업은 아무나 할 수 있죠 당연히. 그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배터리 하는 사람들 중에서 스타트업이 있습니까? 배터리 업 쪽은요 스타트업이 없어요.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왜 스타트업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걔네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애들이에요.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싹을 보는 거지. 근데 배터리는 싹을 볼 필요도 없어. 얘는 돈만 투입하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요 반대. 전기차 완성차가 만약에 그렇게 아무나 개나 소나 다 하는 거면 왜 리비안 같은 경우에 왜 벤츠가 리비안이랑 협업을 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개나 소나 다 하는데 그냥 자기들도 픽업 트럭 만들고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되지. 그 플랫폼, 전기차의 그 플랫폼을 개발하고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저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왜 출시한다 해놓고 연기하고 출시한다 해놓고 연기하고 출시한다고 연기하겠어요. 테슬라가 돈이 없어요. 설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게 말처럼 그렇게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장난감 전기차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 생명이 걸려있는 안전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예? 차가 뭐 100km, 120km로 달려야 되는, 예? 실제 차량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차가 전기로 굴러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뛰어넘어서 지금 뭐 디자인, 차가 뭐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되고, 배터리가 뭐 폭발했을 때 뭐 폭발하지 않게끔 뭐 어떻게 구조를 어떻게 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뭐 보강을 어떻게 하고, 편의시설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K 배터리에 투자하신 분이면 그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완성차 업체를 아무나 개나 소나 막 다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스타트업이라는 업체가 있고, 바이오도 똑같아요. 바이오도 스타트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배터리 쪽은 스타트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약적 산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곳은 스타트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검증된 싹이 보이는 어떤 기술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를 받아갖고 그 투자를 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보고 싹이 보이네,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되기만 되면 되겠다 하니까 투자를 하고 지원해 줄 테니까 계속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배터리는 아니에요. 배터리는 스타트업이 없잖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구독자분께서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배터리랑 뭐 바이오 산업 그리고 너무 배터리를 까는 것 같아요. 뭐 까는 건 맞는데 까는 건 맞는데 배터리 산업 자체를 깐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 현재 배터리 산업과 앞으로 미래의 배터리 산업 이거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높은 주가를 까는 거예요. 전 주가를 까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터리 산업 자체는 똑같이 우리 전기차 이런 산업이랑 같이 커갈 거예요. 파이가 시장 파이가 계속 내연기관차의 어떤 점유율을 좀 먹으면서 계속 파먹으면서 얘들이 시장을 확대해 갈 건데 그 대세적인 그것은 맞는데 주가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주가가 너무 높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그 의도를 좀 잘 파악하시고 왜 그냥 막무가내 장밋빛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손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도를 해갖고 내가 딱 손에 내 이득을 쥐어야지 이걸 쥐어야지 내가 돈을 번 거지. 예? 너무 막연하게 가버리면 이기는 주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배터리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예,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분이 많듯이 배터리에도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배터리를 좀 까는 것처럼 보여서 다시 한번 제가 반복적인 얘기지만 배터리 산업을 뭐 직접적으로 까는 것보다 배터리 산업에 대비한 너무 높은 주가, 이 주가를 까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래도 저래도 요건 얻어 처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시간이 흘러보면 알겠죠. 제가 뭐 네가 틀렸다 맞다 이런 거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뭐 분명히 뭐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미국 은행 파산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배터리 산업 너무 높은 과열된 주가이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시라. 그렇게 고기술 집약적 그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퀀텀 점프를 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000원에서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방송을 찍고 있는 와중에 지금 좀 주가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11,000원 매도 매수 하지 마시고 아래나 위에서 안정적으로 올라서거나 급작스러운 조정이 있으면은 물타기든 불타기든 여기서 매수하시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좀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도 배터리에 또 투자하신 분들이 또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저 문의하신 구독자 말고도. 예. 왜냐면 워낙 지금 광풍이기 때문에 뭐라도 발 좀 담그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 말을 너무 언짢게 듣지 마시고, 주가는 그렇게 심리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중에 데이터 같은 걸 떠들면서 분명히 주가가 내려앉을 것이다. 예, 분명합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그때 적정 주가에 왔을 때 다시 아쉬움이 있다면 적정 주가 때 좀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수익권이시면 빨리 나오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예, 지금 뭐 언론이고 유튜브고 막 마구저래 그냥 노다지 그런 산업처럼 떠들고 있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이제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미국 장까지는 또 남아 있지만은 주말이니까 이제 한 주에 어떤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말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다 잊고 주말만큼은 또 가족분들하고 예쁜 추억,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것이 또 다음 주 또 한 주를 버티는 어떤 또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또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너무 이 주가 떨어진 거, 손실 본 거, 뭐 이런 거에 너무 취해 있지 마시고, 예, 그런 거에 너무 취해 있으면은 우리가 롱런 할 수가 없어.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